자, 이제 기하 타원에 대해서 개념 연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타원을 갖다가 공부할 때도 타원에 있어서의 정의부터 당연히 시작을 해야 될 거고, 그지? 타원의 정의로부터 타원의 방정식을 유도해 볼 것이고, 타원의 방정식을 유도한다 하면은 평행 이동, 뭐 대칭 이동 이런 거에 대해서 그지?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거라는 거 자명한 사실이고, 타원과 쌍곡선에 대해서 개념 연구를 한 다음에 타원하고 쌍곡선에서 꼭 좀 기억해야 될 뭐 공식들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타원 쌍곡선을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타원은 정의가 뭐냐 하면요, 정의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이 두 정점을 초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거리의 합, 자, 거리의 합, 요놈이 뭐 장축의 길이로서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라고 배웠어요. 자, 두 정점을 우리는 초점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지? 이거로부터 이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로서 일정한 점들의 모임인데, 뭐 이미 다 공부해 놓으신 학생들은 알겠지만 장축의 길이가 옆으로 길쭉할 수도 있고 세로로 길쭉할 수도 있으니까 어찌됐건 긴 쪽을 우리는 장축 길이라고 부르는데, 그지?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타원이라고 부른다 이거야. 정의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모양새가 어떨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면 말이야. 자, 일단 초점 두 개는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타원의 자취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공부하실 때, 그지? 항상 그 초점 두 개는 고정되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초점하고 여기는 이 초점 두 개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되도록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딘가에 A, 빵이 있다라고 칩시다. 얘가 만약에 타원 위의 점이라고 상상을 해봐. 타원 위의 점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합이, 이 두 개의 합이 항상 안 변하는 게 타원의 점이란 말이야. 그럼 현재 요 A, 0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요 마이너스 A, 0을 한번 잡아보면, 그치? 만약에 이 A라는 점, 요 점, A, 0이라는 점이 타원 위의 점이었다면 여기는 요 점도 타원 위의 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요 길이하고 결국 요 길이의 합이 일정한 게 타원의 점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원점 대칭으로 잡았기 때문에 얘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 결국은 여기는 요만큼의 길이가 여기는 요만큼의 길이랑 같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이 둘을 더했다는 말이 결국은 이놈과 이놈을 더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거 두 개를 딱 더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인 2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는 장축의 길이가 2a인 거야, 그지? 그렇다면은 만약에 내가 요 점을 갖다가 타원이의 점이라는 건 어떻게 느끼는 거야? 자, 아까 분명히 얘가 타원이의 점이라고 상상하고 가져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있잖아. 이 두 개의 합도 그러면 2a가 돼야 된다는 건데 동일한 이유인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요 길이가 마찬가지로 요 길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이거 두 개 더한 게 같잖아요. 그러면 아까랑 동일한 합이 2a가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결국 이 점 타원이의 점이면 이 점도 반드시 타원이의 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합은 2a가 된다는 거. 얘하고 얘 더한 거나 맞죠? 아니면 얘하고 얘 더한 거는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길이를 우리는 장축의 길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점이 만약에 타원이의 점이면 이 점도 반드시 타원이의 점이 된다는 걸 확인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요건 이제 복잡하니까 살짝만 지워볼게. 자, 여기 초점, 여기 대칭들이 초점 있고 여기가 만약에 A, 빵이라면 마이너스 A, 빵 얘도 타원의 점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이 길이가 2a가 장축의 길이라고 했어, 그지? 근데 여기 어딘가에 우리가 점을 하나 잡아보자, 얘들아. 점을 잡아서 만약에 여기는 요 길이가 정확하게 a가 되는 이런 점을 하나 잡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당연히 y축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는 요 길이도 당연히 a가 될 수밖에 없겠고 요거 두 개를 더해서도 반드시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인 2a가 된다는 걸 발견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점도 타원 위의 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만 있나? 이놈 x축 대칭 이동한 이 점 있잖아.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갔을 때도 당연히 a가 되고 a가 될 거니까 그럼 이 점도 당연히 타원 위에 있어야지. 여기서 초점까지 거리 합이 2a로 일정하니까, 그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여긴가에 어떤 한 점을 잡아서
여기는 요 길이하고 여기는 요 길이가 정확하게 2a가 되는 그런 점을 설정을 할 수 있잖아. 그럼 이 점은 반드시 타원위에 있다고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대칭 이동을 합니다. 자, x축 대칭 이동하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까지 길이하고 요 길이 당연히 x축 대칭이니까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점도 당연히 타원위에 있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런 점들을 y축 대칭 이동하고 이거를 y축 대칭 이동하고 그지?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겠죠? 요 길이하고 여기는 요 길이 같을 겁니다. 따라서 요 점도 타원위에 있게 되고 그럼 그놈을 당연히 대칭 이동한 그죠? 요 길이 같을 테고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갔을 때 요 길이하고 당연히 요 길이 같을 테니까 요 점도 타원위에 있게 돼요. 그러면 타원의 모양이 이러한 옆으로 놓여진 달걀, 계란 이런 모양으로 타원의 모양이 형성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이 타원의 형태가 된다는 것까지 봤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그림 형태를 보고서 타원의 모양새를 한번 예측을 해봤어. 그러면 이 그림 이제 깔끔하게 다시 지우고, 자, 타원이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를 이제 A, 여기를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여기 초점이라고 하고, 자, 요렇게 갔을 때, 그지? 여기는 요점, 여기를 A,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는 요점도 반드시 타원위의 점이라고 했는데,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는 타원의 초점이라고 부릅니다. 초점. 기억하세요. 타원의 초점.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타원의 중심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X축, Y축과 만나는 이런 절편들 있잖아. 저런 절편들을 절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타원의 꼭지점은 그래서 4개가 생기는 거죠. 보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쭉한 길이 2a, 요거를 갖다가 장축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장축의 길이. 자, 여기서 초점은 반드시 장축의 길이 위에 놓여야 된다. 기억하세요. 초점은 반드시 장축의 길이 위에 놓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 자, 요거를 사실은 뭐 단축의 길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 길이를 2b라고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기 b, 마이너스 b라고 가볼게. 좀 이따가 저기가 b 되는 이유가 정의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지?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이미 공부를 했다고 치고, 여기를 b라고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2b, 요거를 단축의 길이라고 불러요. 짧을 단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c,0이라고 놓고 마이너스 c,0이라고 놓는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c죠. 요거를 초점 거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용어 정리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놔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런 용어 정리를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를 해보냐면 방정식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방정식. 자, 이 위에 있는 점 하나를 x, y라고 두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로 일정한 점들의 모임. 요게 타원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 정의에 그대로 부합되게 방정식을 한번 유도해 보겠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점과 점 사이 거리로 x 플러스 c의 제곱, y의 제곱. 요 점과 요 점을 이용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쓴 겁니다. 자, 더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y의 제곱. 자, 요거 두 개 더한 게 장축의 길이인 2a가 된다. 요거였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는 이놈을 우변으로 넘긴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더하기 요거는 요와 같이 될 거라고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 보겠습니다. 자, 이놈을 제곱하면 그 다음에 요렇게 될 거고, 그지? 자, 이거 우변은 이거 전체를 제곱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놈 전체 제곱은 이렇게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2배 이놈이니까 마이너스 4a의 루트 이렇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놈 전체의 제곱이 남죠. 자, 이렇게 양변을 제곱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울 거 지워볼게.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C제곱, C제곱, Y제곱, Y제곱 지워지고. 잘 보세요.
빼기 2cx 넘어가면서 4배의 cx가 되죠. 그럼 여기도 4가 있고 여기도 4가 있고 이건 넘어가면서 여기도 4가 생기겠죠. 그 4는 전부 날려버렸다고 칩시다. 그럼 요거 넘어가면서 그냥 cx가 될 거고 4는 약분했어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요거 막 요거 4가 날라갔으니까 a제곱 이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써. 그리고 여기는 4를 날렸으니까 마이너스 a배의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자, 오른쪽에는 이 루트를 한 번 더 없애기 위해서 양변 제곱을 한 번 더 실시한다. 자, 요놈 전체 제곱 2배의 요거니까 요거 전체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우변 요놈 전체 제곱 요거 제곱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놈하고 얘하고 얘 곱한 거하고 한번 비교해봐. 똑같죠? 자, 요거하고 얘 곱한 거 비교해보라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걸 그냥 이렇게 전체를 날립시다. 자, 그 다음에 자, x제곱 여기도 x제곱 있잖아. 그럼 여기는 요 a제곱 x제곱을 저쪽으로 넘겨서 x제곱 묶어내고 써.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a제곱 y제곱 보이죠? a제곱 y제곱 요 a제곱 y제곱을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와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a제곱 c제곱 여기 있고요. 요 a제곱을 저쪽으로 넘겨. 자, 이렇게 쓰면 이거를 a제곱을 딱 묶어내면 그지?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되나?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는 이놈 보세요. 우리가 여기는 이놈을 좀 이쁜 사실은 꼬라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지? 여기는 요 앞에 있는 요 놈하고 양변의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서 정리를 해보면 그지? 요거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바꾸고, 요것도 플러스 이렇게 바꾸고, 요것도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잖아.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 거야. 그러면 여기를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을 잘 보시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를 b라고 놨으니까 그지? 여기는 요놈이 b고 요놈이 a고 요놈이 c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요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써보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맞니? 그러면 여기는 요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대신에 요거 왼쪽으로 넘겨 다치는 요걸 b제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면 된다. 그지? 이렇게. 자, 여기는 요 a제곱 빼기 c제곱이 b제곱 되는 이유가 뭐라고? 여기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이라고. 자, 그러면 이 식이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정리를 한 상태에서 요 a제곱 빼기 c제곱을 b제곱으로 놔버린 거야.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지? 그런 다음에 요 식을 이제 양변을 a제곱 b제곱 곱한 놈 요 놈으로 나눠버린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거를 a제곱 b제곱으로 나누고 이것도 자, 이랬더니만 저 앞에 있는 식은 이제 a제곱분의 x의 제곱이 되고요. 이게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요거는 a제곱이 날아가니까요. 우변은 자, 요런 관계식이 나오게 된다는 걸 봤잖아. 그럼 선생님이 이거를 해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타원에서 있잖아.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타원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타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것도 다 이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걸 한번 느껴보라는 의미에서 한 거야. 자, 어찌됐건 요거는 요와 같은 과정에서 얘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타원의 방정식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얘까지 추가를 해야 타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건 다 봤으니까 지워볼게. 결국은 타원의 방정식이 a제곱분의 x의 제곱,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다. 그렇게 나오게 되고, 결국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기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나 추가를 해서 여기다 써야 되는데, c의 제곱 입장에서는 c의 제곱 입장에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얘까지 추가를 해서 우리는 타원의 방정식을 유도했습니다. 이때 이 마지막에 밑줄 친 요거를 우리끼리 약속하자. 저거를 우리는 앞으로 ABC 관계식이라고 부를 거야. 저 ABC 관계식이 너무 결정적이다라는 걸 꼭 강조를 할게. 저 ABC 관계식 이거를 정의와 더불어서,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몇 번을 강조했으니까, 그지? 정의와 더불어서 저 ABC 관계식을 안 쓰는 문제들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ABC 관계식은 반드시 써먹는다 이 말이고, 여기는 요 ABC 관계식을 반드시 써먹는단 말이 이 그림에서는 어디? 여기. 이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비를 반드시 관심 가져야 된다. 그 말과 동등한 말이야. 알겠니? 이걸 반드시 써먹는단 말은 여기는 이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비를 반드시 써먹어야 된다는 말과 같다고. 꼭 좀 기억하자. 자, 이거를 여러분 기억합시다. 외울 때 C의 제곱은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뺀다. 자, 이게 큰 놈 작은 놈이 이 분모를 말하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A가 B보다 크니까 이 A축을 이쪽을 장축의 길이라고 불렀잖아, 그지? 당연히 A가 B보다 크니까 이 분모를 비교해봐도 얘가 큰 놈이고 얘가 작은 놈일 수밖에 없잖아. 따라서 이 놈을 우리는 초점의 거리의 제곱은 무조건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뺀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라고 했어. C의 제곱은 큰 놈에서 작은 놈 뺀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타원의 방정식을 한번 유도를 해봤는데, 기억나지? 자, 이 타원의 방정식 유도해놓고 한번 느껴봐. x 대신에 내가 빵을 넣었어. 그럼 y제곱이 b제곱 되니까 y절편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되는 걸 이해하죠? y 대신에 빵을 넣었어. 그럼 x제곱은 a제곱이 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되는 걸 이해하지? 이해갔지? 오케이. 이와 같이 결국은 타원의 방정식을 유도하고, 여기 있는 이 분모에 있는 a, b는 이 양쪽의 꼭지점들에 있어서의 뭔가 좌표랑 관련이 있다. 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좌표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A하고 B하고 C의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지금부터 빨리 저장하세요. A, B, C는 좌표라고 기억하시면 안 돼. 길이야, 길이. 자, 다시 봐봐. 여기서 여기는 요 놈이 선생님이 A라고 했다, 그지? 머릿속에 저장해라. 저게 A야, 길이야. 그리고 요 길이도 A야. 항상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걸 머릿속에 저장해놔. 그 다음 B는 누구야? 요 길이가 B야. 되겠죠? 요 길이. C는 요만큼의 길이. 요게 바로 C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기억하는 거 빨리 기억해. 뭐라고? A, B, C. 지금 선생님이 저 그림으로 그리는 부분들의 길이, 그 길이를 A, B, C라고 부른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세요. 그래서 A가 길면 이쪽으로 길쭉한 타원이 생긴다고 분명히 지금 유도를 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A, B의 대소 관계에 따라서 타원의 모양은 두 가지가 됩니다. 알겠니? 첫 번째, A가 더 클 때가 이런 모양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만약에 B가 더 크면 어떤 모양이냐면, 요런 때는 자 요러한 그림이 된다라는 소리고요. 만약에 A보다 B가 더 크다 그러면 요럴 때는 이제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초점이 생기는 이런 타원이 이 그림이었어. 근데 만약에 B가 더 길면 요와 같은 타원이 생기는 거야. 여기가 B고,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B인, B길이. 자, B가 더 클 때는 초점이 당연히 장축끼리니까 여기 생기겠고, 여기. 얘는 초점이 여기 생기는 거잖아. 자, 이때는 장축의 길이가 2A, 단축의 길이가 2B가 되고, 맞죠? 그럼 초점 거리의 합. 이건 장축 길이인 2A가 된다 했고, 그지? 자, 무슨 소리야? 어떤 점을 잡았을 때 요 길이하고 요 길이 합은 무조건 2A가 된다. 이게 타원의 정의라고 했어, 그지? 요때는 오히려 장축의 길이가 2B고
단축의 길이는 2a. 그러니까 초점 거리의 합은 이때는 2b가 되는 거야. 자, 무슨 소리야? 여기서 어떤 한 점을 갖다가 이렇게 잡았을 때 타원의 점이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합은 무조건 장축 길이랑 같다고요. 2b가 된다고. 그러니까 얘하고 얘 더해서 2b가 되는데 이 길이가 같잖아. 그럼 요때는 얘가 b고 얘가 c고 얘가 a인 거예요. 요때는 만약에 요 점을 잡으면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인 거야. 되겠나?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나타낸 게 아까 선생님 여기는 요 놈이라고 했어요. 그지? 그래서 요 놈, 요게 나왔잖아. 그지? 보여? 요 놈을 잡아, 요 놈. 요 놈은 여기가 지금 현재 C고 여기가 지금 현재 A였으니까 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보면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따라서 요때는 C의 제곱이라는 것이 B의 제곱에서 A제곱 뺀 놈이 된다라는 게 나오죠. 요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잘 봐. C의 제곱은 큰 놈에서 작은 놈 뺀다 했으니까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뺀 게 C제곱이 된다는 거 보이고 있죠. 결론. 타원의 방정식을 유도를 해봤더니만 타원의 방정식은 무조건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데 식은 한 개야. 이때 A, B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A가 B보다 크면 옆으로 길쭉한 타원, A가 B보다 작으면 세로로 길쭉한 타원이 되는데 이 그림에 따라서 장축, 단축의 길이가 바뀌니까 정의도 바뀌겠죠. 정의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장축의 길이가 2A이자 혹은 2B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때 또 뭐도 바뀐다? 이때는 C의 ABC의 관계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ABC 관계식이 이렇게 돼서 이거 두 개를 한 방에 기억하는 방법은 C의 제곱은 무조건 큰 놈에서 작은 놈 뺀 놈이다 라고 기억하는 거야. 이때는 A가 더 크니까 A제곱에서 B제곱 뺀 거고 이때는 B가 더 크니까 B제곱에서 A제곱 뺀 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타원의 기본형, 그지? 타원의 기본형, 그리고 타원의 방정식을 유도해를 받고 요 AB의 대수 관계에 따라서 어떤 모양이 되는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때 C의 제곱은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면 된다라고 기억을 하라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와 ABC 관계식입니다. 무조건 타원을 갖다가 공부하실 때는 정의 그리고 ABC 관계식 그리고 닮음, 합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거기 때문에 그지? 반드시 가장 기초적인 거를 정의와 ABC 관계식이라고 정리를 해 두셔야 돼. 그리고 이 두 개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닮음, 직각삼각형, 합동, 대칭성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거 아시겠죠? 뭐라고? 닮음, 합동, 삼각형, 직각삼각형, 대칭성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거. 지금 보시다시피 타원을 그려놨더니만 Y축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X축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원점에 대해서도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칭성을 갖다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타원의 방정식 유도했으니까 이야기 나온 김에 자 이런 거야. 만약에 타원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지? 여기 타원과 중심을 같이 하는 원이 하나 같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치자고. 그럼 이때 타원하고 원은 둘 다 2차 곡선이잖아. 2차 곡선이 두 개 딱 등장하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이 두 2차 곡선의 정의를 둘 다 써야 돼. 원의 정의는 중심에서 일정한 거리 떨어진 점들의 모임이고 타원은 초점까지 거리 합이 장축의 길이랑 같다. 그거야지. 그 두 개의 정의를 반드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ABC 관계식을 썼다 이거야. 그런데 그런 것들로 문제가 풀리지 않아. 뭔가 이빨이 하나 빠져있다 이거야. 조건을 하나 못 찾고 있다 이거야. 그럼 반드시 그 다음 번째 생각나야 될 건 뭐냐 하면 대칭성이야. 이 타원도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지? 이 원도 X축, Y축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결국은 이 두 개의 공통적으로 대칭성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대칭성을 갖다가 혹시 쓰는 문제가 아닐까를 의심하는 게 가장 보편 타당한 방법이라고. 만약에 이런 그림이 있으면 X축, Y축, 원점
다 대칭성을 생각해야 되고, 그지? 그럼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와 있으면요. 이런 그림이 나와 있으면 이거하고 이거의 공통적인 대칭성은 X축에 대한 대칭성이죠. X축 대칭성을 생각해 봐야 되고, 만약에 원이 이런 데 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의 공통적인 대칭성은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성을 반드시 떠올려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할게. 2차 곡선은 핵심이 정의, 그리고 직각삼각형, 닮음, 합동, 대칭성이야. 이 5가지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니까 그때 어떤 문제는 이거 쓴다, 어떤 문제는 저거 쓴다 이렇게 정해진 바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항상 보편타당하게 정의와 ABC 관계식은 무조건 시도하는 거야. 근데 이 두 개로 안 풀린다 그랬을 때는 뭐라고? 닮음, 합동, 직각삼각형, 대칭성. 요거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니까 그 순서대로 순서에 입각해서 시도를 해보면서 찾아내는 게 보편타당한 방법이야. 이 문제는 이거 쓰고 저 문제는 이거 쓰고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다고. 알겠지? 기억해라. 정의, ABC 관계식, 그리고 뭐 합동, 닮음, 직각삼각형, 대칭성. 요거가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 대상이다. 기억합시다. 자, 그럼 이래서 이 타원에 대한 이야기, 방정식까지 우리가 유도를 한번 해봤고, 타원의 방정식을 유도해봤잖아.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타원에 있어서의 평행이동 이야기를 해볼 차례죠. 타원의 평행이동. 자, 예를 들어서 3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뭐 요거는 조금 처음이니까 쉽게 하자. 자, 이런 타원이 있다고 칠게. 이런 타원이 있다고 치면, 자, 결국은 이 말이잖아. 장축의 길이. 결국 이 타원은 생긴 고라지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니?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일 거고, 초점은 그럼 요런 데 있을 거고,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장축의 길이는 요놈의 2배, 6이라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말하는 거니까 6. 그 다음에 단축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니까 2가 될 거고, 자, 꼭지점 좌표, 꼭지점 좌표. 이런 점들이 꼭지점이니까 써보면 4군데가 나오겠지, 그지? 3,0, 마이너스 0, 0,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자, 초점 좌표는 C의 제곱이 큰 놈에서 작은 놈 뺀다 했으니까 9에서 1 빼면 8 돼요. 따라서 여기가 2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2라는 걸 발견했으니까 자, 이렇게 초점 좌표를 구할 수 있고, 그지? 결국은 중심이라는 것도 마지막에 한번 구해보면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놈들이 기본형에 대한 어떤 중심, 중요 요소들이잖아, 그지?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게 평행이동을 했을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고 했잖아요. 손바닥을 이렇게 움직여봤자 면적이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죠? 맞죠? 면적이랑 길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변해? 위치, 좌표 이런 것들이 변해가잖아. 여기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내용들은 이런 길이들 있잖아요. 장축 길이, 단축 길이 변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아까 내가 분명히 뭐 기억하라 했는데 A, B, C 이런 것들 다 길이라고 했어. 그 A, B, C 값이 변할 리가 없다고 여러분. 알겠니? 다시 길이는 절대 변하지 않아. 평행이동에도. 또 평행이동에도 안 변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뭐지? 기울기. 직선을 평행이동해봤자 기울기는 평행하니까 평행이동이야. 변하지 않는다고.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고 좌표만 변할 뿐이에요. 이해가 가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봤을 때 있지. 나보고 구하는 게 3의 제곱분의 이러한 타원의 중요 요소들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만약에 구하라고 한다 이거야. 어? 이해가지? 그러면 얘는 실제로 여기 x 대신에 x 빼기 2를 넣었으니까 x축 방향으로는 더하기 2만큼, y 대신에는 y 플러스 1을 넣었으니까 y축 방향으로 빼기 1만큼 평행 이동한 게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놈의 장축 길이나 단축 길이는 변할 리가 없죠. 요거의 2배, 요거는 요거의 2배,
이렇게 그냥 쓰면 돼. 이거 보고 그냥 쓰면 된다고. 변할 리가 없으니까. 그럼 꼭지점 좌표는 여기 기본형이 이 도형이 될 때 이런 만큼의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얘들이 가지고 있는 꼭지점들도 전부 이 기본형을 요만큼씩 평행 이동해서 옮겨온 놈이 될 거잖아. 맞죠? 그래서 한번 써보면 저 3,0에다가 이걸 각각 더해서 쓰면 5,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는 2, 0. 여기는 0, 마이너스 1에 되면 더하는 거니까지 2, 마이너스 2가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초점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런 놈에다가 이만큼씩 더하면 되니까 그지? 2 플러스 2 루트 2 그다음 마이너스 1 이거는 2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지? 그럼 중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0,0에다가 저걸 더하면 이까지. 즉 이거를 만약에 구하라 하면 여기는 기본형을 딱 구해놓고 그 기본형에다가 이만큼 평행 이동한 양들을 다 더해주면 좌표가 이런 좌표가 구해내질 수 있다. 그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느낌이 오죠? 번거롭단 말이야. 짜증이 나. 그러니까 여기는 이 좌표들 이런 것들 구할 때 이 기본형을 거쳐서 여기다가 이걸 더해서 이렇게 올라가지 말고 선생님이 밑에 노란색으로 써놓은 걸 보세요. 중심 보이죠? 저 중심은 바로 어떻게 다이렉트로 찾으면 되지? 이 중심을 보면 일단 이동량 바로 알 수 있죠? 0,0이 이 중심으로 바뀌었으니까 X방향으로 2만큼 Y방향으로 빼기 1만큼 이 이동량을 중심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 그치? 근데 중심은 여기는 이 식에서 바로 0,0 이 식에서 바로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거 맞죠? 중심 어떻게 찾습니까? 이 각각의 완전 제곱이 0이 되게 하는 XY 순서쌍을 찾으면 되는 거죠. 저건 0,0이고요. 얘는 2, 빼기 1 이게 중심 찾는 방법이니까 결국은 이 중심을 갖다가 먼저 찍고서 얘들을 그냥 다이렉트로 구하라 라고 선생님이 전달을 했어요. 자, 연습해 볼게. 중심을 찍어 2, 마이너스 1 찍어. 그런 다음에 타원이 이렇게 갈 거니까 자, 선생님이 기억하라 했다. 이건 길이가 뭐라고? B. 초점이 있으면 요거는 길이가 뭐라고? A. 요거는 길이가 뭐라고? C. 그리고 요 놈도 길이가 뭐? A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잘 보세요. 이 점 좌표는 지금 현재 A가 3이니까요. 여기를 봐도 돼. A가 3이니까. 여기서 3 더하면 5,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3 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요걸 바로 찾아낼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B라고 했잖아. B가 지금 현재 1이니까요. 여기서 1을 올라가면 이거죠. 1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길이가 C라고 했잖아. C가 지금 아까 구해보니까 2루트 2였어요. 그럼 여기다가 2루트 2를 더하면 2 플러스 2루트 2, 빼기 1이고요. 여기서 2루트 2 빼면 이 점은 2 빼기 2루트 2, 빼기 1이지 뭐. 자, 여기는 요 점은 2에다가 루트 2를 더하고 y좌표는 변함이 없고 여기는 요 점 좌표는 2에서 루트 2를 빼고 y좌표는 변함이 없다. 자, 이렇게 바로 이런 것들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게 핵심이야. 굳이 이런 기본형을 생각해서 옮겨온다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중심부터 찍고 중심 찍고 이게 A, 이게 B, 이게 C. 미안합니다. 잘못 말했죠? 다시요. 이게 A, 이게 B, 이게 C. 요만큼도 A.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 A, B, C는 길이니까, 그지? 자, 다시. 중심 찍고. 요 길이가 뭐라고? A. 요 길이는 B. 요 길이는 C. 요 길이는 A. 요런 것들만 잘 기억하시면 이런 초점 좌표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바로 다이렉트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절대 길이는 바뀌는 게 아니니까 장축 길이, 단축의 길이, 그리고 뭐 장축 길이, 단축 길이 또 뭐 A, B, C 이런 것들은 바뀌는 게 아니야. 평행 이동을 해봤자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평행 이동 양들을 찾아낸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타원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정의로부터 방정식을 유도해서 어떻게 해서 타원의 방정식이 이런 모양이 되고 ABC 관계식은 뭐였느냐 요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항상 타원에 있어서의 평행 이동은 기본형을 기본으로 생각해 놓고 이동된 양만큼씩 기본형에서 나오는 중요 요소들을 이동시키면 되는 것인데, 물론 이런 방법도 알아놔야 될 게 문자가 동원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바로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어려운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기본형을 거쳐서 이동 양만큼 더해주면 얘가 된다, 이 방법을 쓰되, 만약에 지금 이 문제처럼 완벽하게 숫자로 이루어진 이런 걸 물으면 그냥 다이렉트로 중심부터 찍고 이것을 C, 요거를 B, 요 길이를 A, 요 길이도 A, 요런 걸 이용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좌표를 찾는 연습도 해두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와 같은 연습을 다 했다 하면, 자, 이제 타원에 있어서의 문제는 일단 자취 문제가 타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한 개인데, 그지? 자취. 예전에 2009학년도도 자취 문제가 하나 나왔었다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원이 하나 있는데, 그지? 원의 중심이 있어. 이 중심은 움직이지 않는 점이야, 그지? 이 커다란 원의 반지름도 정해져 있어. 크기가 정해져 있다고. 그럼 원 안에 있는 한 점을 A라고 할게. 여기를 O라고, 여기를 A라고 할게. 이 점도 움직이지 않는 점이야. 그럼 일단 문치를 재야 돼. 이 움직이지 않는 두 점이 주어지면 저 두 개의 점이 분명히 초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공부를 다 했지만 초점이 두 개 주어지면 저 자취는 반드시 타원 아니면 쌍곡선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걸 먼저 예상하라고. 자, 이때 자 보라, 여기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이 P가 움직여 간다고, 원 위를. 이때 자, 여기서 이렇게 연결한 요 선분이 있고, 맞죠? 자, 여기서 이렇게 연결한 요 선분이 있을 텐데, 자, 잘 들어. 이 P가 움직여 가니까 이 두 개의 길이는 변해갈 건데, 자, 내가 궁금한 자취는 어디냐면 이 AP를 연결한 선분을 수직 2등분 했어. 수직 2등분. 이랬을 때 인원과 만나는 요 점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P라고 하지 말자. 헷갈리니까 요걸 Q라고 할게. Q가 움직여 갈 때 이 QA를 수직 2등분한 이 노란색 선분이, 직선이, 여기는 이 반지름과 만나는 요 점 있잖아. 요 점을 내가 P라고 할게. 그럼 자, 봐봐. Q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가 변해가면 이 수직 2등분선도 변해갈 거고, 그지? 그 수직 2등분선이 만나는 이 점 P도 변해가겠지, 그지? 그럼 저 때 내가 관심 있는 대상이 바로 P의 자취가 관심 대상이야. 자, 이런 걸 만약에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첫 번째 뭐를? 분위기를 읽어. 움직이지 않는 점이 두 개 나왔어? 그럼 무조건 타원 아니면 쌍곡선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럼 그 둘 중에 뭔지는 어디다 관심을 가지면 돼? 어디다가? 여기다 관심을 가지면 되죠. 봐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있잖아. 이 두 개의 길이의 합이 일정하면 타원일 것이고, 저 두 개의 길이의 차이가 일정하면 쌍곡선이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 된다는 거 알겠죠, 여러분? 이해가지? 그러면 지금은 무슨 도형이 되는지를 봐. 이게 수직 2등분선이라 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반드시 똑같아야 말이야.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지?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 커다란 원의 반지름은 일정하다 했는데 그 반지름을 그냥 A라고 둬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요 동그라미 친 길이하고 요 길이를 합친 건데, 그지? 이거 두 개 합친 건데, 지금 내가 관심 있는 PO 하고 PA를 합쳤더니만,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합쳤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 두 개 합쳤다는 말은 그냥 이거 두 개 합쳤다는 말과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 길이 같으니까요. 다시 이거하고 이걸 합쳤단 말이 요 놈하고 요 놈을 합쳤단 말과 똑같잖아요. 그럼 이 값이 항상 A로 일정하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리고, 맞습니까? 그러면 점 P는
장축의 길이가 A인 타원 위의 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 여기 또 이상한 소리 한다 또. 선생님 장축의 길이는 2A인데 왜 A로 끝납니까? 너는 문자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야. 장축의 길이가 2A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정하다는 게 중요해. 알겠니? 여기서는 그 장축의 길이 2A를 그냥 A로 받은 것 뿐이야. 그 2A라는 것도 그냥 일정한 길이라고. 알겠니? 그래서 따라서 요 놈은 이거 두 개를 초점으로 하는 요러한 타원을 돌아다니게 돼 있고 P는 결국 선생님이 주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A란 거야. 알겠니? 왜? 요거 더하기 요거가 결국 이거 더하기 이거랑 같으니까 이거 두 개의 합이 항상 요 A로 일정하단 말이 장축의 길이 있잖아 이거. 이게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는 A가 된단 거야 A. 그래서 두 개 더한 놈이 장축의 길이가 되는 P는 요런 초록색 타원 위를 움직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면 된다. 되겠죠? 저런 어떤 착취의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착취도 나오면 분위기를 띄고 움직이지 않는 점이 두 점이고 내가 관심 있는 점이 P로 주어진다면 반드시 나는 이놈과 이놈 사이 거리와 이놈과 이놈 사이 거리의 합이 일정한지 아니면 차가 일정한지를 관심 가진다. 그래서 만약에 합이 일정하면 타원, 차가 일정하면 쌍곡선이라고 대답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되시겠지?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한 개념 정리를 갖다가 마치고 어차피 이제 개념 정리라는 거는 필수적인 내용을 알면 되는 거예요. 이 개념 정리를 바탕으로 문제 풀면서 다양한 연습을 우리가 해볼 거니까. 자, 수고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쌍곡선 개념 정리 들어가 보겠습니다.